코로나19 격리 환자에 대한 부실급식 논란으로 촉발된 장병들의 급식 처우 개선 문제, 왜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건지 방혜린 군인권센터 상담지원팀장을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서욱 국방부 장관이 13일 만에 또 주요 지휘관 회의를 소집을 했습니다. 정량 균형 배식 지시가 일선 부대에서 여전히 이행이 잘 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지금 상황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금 정상적으로 제공되어야 되는 메뉴가 빠진다 하는 것은 무조건 일선부대의 관심 부족이 첫 번째 문제이고요. 그러니까 도시락 포장을 하든 격리자 배식을 따로 준비하든 실제 배식이 되는 과정에서 검수가 되고 있지 않은 것이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이고요. 또 가장 최근에 문제가 됐던 식단에서는 청경채볶음이랑 삼치조림인데 이게 이제 대표적인 비선호 식단 중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양이 좀 적게 준비됐을 가능성도 있고 이런 상황이면 배식 실패가 발생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일선 부대에서 관심을 더 강하게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네, 국방부에서 연일 집중 점검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점검에 대한 피로도만 계속 높아지고 실제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건 아닌지 의문인 상황입니다. 네. 뭐 방울토마토로 배를 채웠다. 그 방울토마토 어제 나왔던 거다. 이런 부실 폭로도 있었고 우리 부대는 잘 나오는데 또 이런 제보도 있고 그래서 혹시 6회 공군 3군이 다른 건지 부대별로 또 다른 건지 다르다면 왜 그런 일이 생기는 건지 어떻게 파악해야 될까요? 부대별로 이제 조리병이나 민간조리원 또는 급양 담당 부대장의 관심, 인원수에 따라서 수준이 천차만별인 거거든요. 아무래도 예, 대량급식의 경험이 없는 조리병들이 조리를 담당하다 보니까 조리 수준의 양을 맞추는 능력이나 이런 것도 다 개인의 역량이 기대해야 되는 상태이고요. 그러니까 식당대로 정량을 준비하더라도 부대에 변수가 있거나 훈련이 있거나 하면 식사량이 증가하거나 하면서 초과 배식이 될 가능성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조리 경험이 없는 조리병들이 변수를 통제하는 게 자체가 불가능한 거죠. 근데 이제 해군이나 공군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육군보다 식수 인원도 적고요. 급양병을 따로 선발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육군보다는 좀 잡음이 덜 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뭐 일종이나 부식 담당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너무 오래전 얘기라 뭐 똑같지는 않겠습니다만 자꾸 이게 문제 제기를 하다 보니까 혹시 뒤에 또 뭔가 비리가 있는 것 아니야? 부실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 아니야? 뭐 이런 생각도 자꾸 하게 되거든요.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는데 현재 센터에 뭐 제보 같은 게 들어옵니까? 네, 저 군의관 센터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어떤 토로성 제보들은 조금씩 들어오고 있거든요. 근데 일선에서 얘기를 하는 것처럼 이제 현재 조달 시스템 자체가 배식비나 부식비나 이런 것들을 횡령한다든가 그렇게 관리하기 좀 어렵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상담 내용들이 대부분 제보 내용이 좀 구체적이지 않거나 이번에 올라오는 식단 사진처럼 그냥 일회성 제보가 대부분이어서 저희가 좀 주의는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코로나와 관련된 상담들은 작년부터 저희가 따로 관리를 하고 있어서요. 지금 누적 한 500건 정도가 코로나 상담으로 지금 저희가 잡히고 있습니다. 네, 많이 들어왔군요. 기본 급식비 자체가 너무 낮은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지적 때문에 국방부가 하루 급식비를 한 8,790원 거기서 내년에는 한 1만 500원까지는 인상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되겠습니까? 돈을 준다고 다 해결이 되면 예산을 투입하면 되는데 쉽게 생각하면 사실 2,000원짜리 저희가 식료품을 제공을 하든 3,500원짜리 식료품을 제공을 하든 조리하는 인력이 본질적으로 달라지지 않으면 요리하는 수준은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급식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급식 시스템 자체가 사실은 문제가 있는 거고 이걸 어떤 질적인 향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되는 단계인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옷 문제로 의복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병사들에게 계속 지급돼 왔던 베레모라든가 운동복 등 부실 피복 문제가 제기가 됐는데 여름 운동복이 땀을 흡수하지 못한다 그러고 베레모에 비가 샌다고 하고 이번에 확인된 불량품만 한 180억 원어치 된다 이렇게까지 합니다. 이거는 원인이 뭡니까? 아무래도 이제 조달 과정에서 검수 자체가 좀 불량하게 이루어지는 수도 있고 이게 납기일은 있고 납기는 맞춰야 되고 병사들 입혀야 되니까 일단 예. 받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 전투복이나 이런 다른 활동복들 이런 것들 제조하고 입찰하는 업체들이
경쟁력을 가지지 못하니까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입긴 하지만 어쨌든 그 납품을 여러 군데서 하니까 아무래도 우리나라보다는 질적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는 환경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시장성을 가지고 이런 거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 부분에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예. 부실 급식, 뭐 부실 피복 또는 방역 수칙의 위반 등 군대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저런 비위나 부조리가 최근에 계속 뭐 동영상 또는 뭐 사진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이게 장병들이 휴대전화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탁탁 제보가 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인식을 하면서 휴대전화 사용에 대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휴대전화 사용이 병영 문화를 얼마나 바꾸고 있다고 보십니까? 휴대전화 사용이 병영 문화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꾸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왜냐하면 그 병사들이 휴대전화를 사용함으로써 사실은 어떤 개인 공간을 가지기 어려운 병영 내에서 심리적으로나 좀 공간적인 어떤 그런 개인 공간을 가질 수 있는 효과들을 가지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공통적으로 저희가 시범부대나 사용부대를 방문했을 때 하는 얘기가 그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부터 병경 부조리나 가혹행위의 사건이 많이 줄어들었다. 예. 그리고 병사들이 어떤 심리적인 적응도나 이런 걸 더 높기 때문에 부대 병력 관리에 확실히 도움이 되는 건 맞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잡음들이 계속 생겨도 국방부가 그 휴대폰 사용 정책에 대한 어떤 전면 재검토나 이런 걸 생각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변화가 훨씬 많기 때문에 휴대전화는 계속 사용 여부가 이런 확대가 된다고 보고요. 지금 뭐 사용 시간이나 이런 것도 통제되고 있지만 점차 더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국방 당국이 군 복무 현장에 더 가까이 가는 긍정적인 역할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군요. 예. 네, 저 네. 군인권센터의 방혜린 팀장이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